네, 안녕하세요. 용입니다. 오늘은 컴프레서 사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이 진짜 궁금해 하실 내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누자면은 컴프레서 사용 시 주의사항하고 컴프레서 훈련법, 주로 어택 릴리즈에 초점을 맞춰서 하지 않을까 싶고요. 킥 샘플을 이렇게 좀 가져왔는데, 일단은 컴프레서 사용법에서 제가 초보자들한테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 이 클립 게인이거든요. 클립 게인. 모든 DAW가 클립의 게인 값을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뭐 클립에서 직접 줄인다든지 마우스로, 아니면 여기 보시면은 큐베이스 같은 경우 볼륨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숫자로 정확하게 줄일 수 있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사실 인서트에 아무것도 걸려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볼륨 페이더랑 역할이 크게 다르진 않아요. 이 클립의 볼륨이 줄어들고 커지고 하는 건데,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가 이제 인서트에 이펙터가 걸리기 시작하면은 여기 순서가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지금 컴프레서 작동을 하죠. 근데 제가 볼륨을 낮추게 되면은 소리가 출력이 되지 않더라도 컴프레서가 걸리는 양은 바뀌지 않아요. 볼륨이 줄어도, 볼륨이 커져도 컴프레서가 걸리는 양이 바뀌진 않습니다. 그런데 클립 게인이 바뀌게 되면요, 어떻게 되죠? 컴프레서가 걸린 양 자체가 바뀌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 클립 게인 같은 경우에는 이 인서트로 들어가는 오디오 소스의 인풋 값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마이크 처음에 녹음을 하면은 마이크 게인 값을 설정을 하잖아요. 얼마의 인풋으로 녹음을 할지. 그런 것처럼 이 게인 값이 인서트단에 걸린 이펙터의 인풋 값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순서로 생각하자면은 이 클립 게인이 인서트로 들어가고, 인서트들을 직렬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지나서 페이더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믹서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위에서부터 아래 순서로 오디오가 통과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 아날로그 콘솔에서도 같은 순서로 오디오가 진행이 되는데, 내가 조절한 클립 게임의 볼륨이 들어와서 인서트 쭉쭉쭉쭉 걸린 다음에 샌드 보내게 되면 샌드 나가고, 그 다음에 페이더로 가서 내가 페이더 조절하면은 최종 볼륨 아웃풋 값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가 클립 게인을 조절하게 되면은 이 이펙터로 들어가는 인풋 값이 변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컴프레서가 걸리는 양이 변하겠죠. 그래서 음색이 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볼륨을 조절하실 때 내가 이 이펙터로 들어가는 인풋 값을 조절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 톤 쉐이핑이 다 된 상태에서 이 최종 아웃풋 값의 볼륨 밸런스를 설정할 것인지를 생각해서 용도에 맞게 이 볼륨 페이더와 클립 게인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요즘은 특히 이런 스플라이스 샘플들을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스플라이스 샘플들은 보통 이렇게 최대 볼륨으로 이렇게 맞춰져 있거든요. 헤드룸이 거의 없는 상태로 항상 샘플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 상태에서 그냥 넣어서 사용하시게 되면은, 이게 지금 제가 컴프레서를 그냥 불러오기만 한 건데도, 이게 기본 세팅인데도 컴프레서가 굉장히 강하게 걸리죠. 그러면은 이렇게 조절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은, 오디오 소스 자체 인풋이 너무 큰 상태에서 사용하게 되면은 여기 인서트 단에서 프로세싱을 하면서 오디오가 클리핑이 생길 수가 있어요. 헤드룸이 너무 좁기 때문에 이 인서트 사이사이에서 클리핑이 발생하는데 내가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금 헤드룸을 확보해 놓고 이렇게 이펙터를 거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클립 게인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플러그인을 사용하셔서 해상도가 떨어지는데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클리핑이 생기면은 해상도도 떨어지고 뭐 노이즈나 디스토션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겠죠. 클립 게인을 잘 조절해서 사용하시는 게 저는 일단 초보자들이 가장 주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컴프레서 같은 거 처음에 자료를 찾아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좀 숫자를 원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뭐 스레시홀드는 몇으로 걸어야 되고, 레이쇼는 몇으로 써야 되고, 어택 릴리즈 몇으로 써야 되고. 근데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거는, 숫자 같은 경우에 가이드라인이 될 수는 있지만은 모든 경우에 다 맞을 수는 없거든요. 소리들이 하나하나 다 연주법이나 음색, 조금 더 공학적으로 얘기하면 ADSLR이나 파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숫자로 이펙팅을 한다고 해서 매번 같은 소리가 나지는 않아요. 그리고 컴프레서들도 똑같은 숫자로 입력을 해도 그 소리 결과값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소리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컴프레서를 듣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 입문자들이 공부할 때는 눈에 보이는 시각적으로 어떻게 이펙팅이 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플러그인을 사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런 아날로그 플러그인들은 VU 미터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기에는 조금 직관적이지 않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을 하는 거는 이런 기본 컴프레서나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팻필터 프로 C2가 초보자들이 공부하기에 좀 직관적이지 않나, 가장 직관적으로 그 컴프레서의 동작들을 보여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어택 릴리즈를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어요. 내 어택을 빠르게 하면 어택이 빠르게 작동하고, 어택을 느리게 하면은 어택이 느리게 작동하고, 릴리즈도 길게 짧게.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선은 우리가 파라미터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내가 정말 하나하나 이렇게 세세하게 보려고 하면은 이런 기본 컴프레서도 저는 공부하기에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선은 이런 컴프레서를 건 상태에서 처음 보면은 조금 이렇게 너무 딱딱하고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중요한 파트만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인풋, 들어오는 지금 오디오 소스 마이너스 7dB 정도? 제가 마이너스 6에 클립 게인을 놔뒀는데 아마 헤드룸이 1dB 정도 있지 않나? 그쵸? 헤드룸이 1dB 정도? 그래서 제가 마이너스 6 정도로 놓고, 들어오는 인풋 신호값, 여기 이제 커맨드 클릭 혹은 컨트롤 클릭을 하면은 초기화가 되거든요. 마이너스 7dB 정도로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컴프레서에 설정한 값들을 지나서 게인 리덕션, 그러니까 얼만큼 눌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컴프레서를 연습하실 때 가장 많이 보게 될 부분이고, 이 정도 지금 마이너스 5dB 정도 컴프레션이 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최종 아웃풋, 출력값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마이너스 6.9dB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숫자가 5dB 게인 리덕션이 됐는데도 아웃풋 값이 비슷한 이유는 지금 메이크업 게인이 오토로 돼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실 때는 저는 가능하면은 이 오토 메이크업 요거를 끄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기계가 맞춰주는 거 말고 여러분들이 직접 귀로 듣고 비슷한 볼륨으로 맞춰보는 연습도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정확히 같은 볼륨으로 맞추려고 쓰는 게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요 메이크업 게인도 직접 맞춰보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요거 끄면은 이렇게 지금 마이너스 8.7dB 정도로 나가게 되는데, 정확히 이 인풋 값이 어떻게 되고 게인 리덕션 값이 어떻게 되고 뭐 스레시홀드 값이 어떻게 되고 이런 숫자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는 이게 지금 얼만큼 눌리고 있는지, 어떻게 움직이면은 여기 더 세게 걸리고 더 빠르게 걸리고, 그런 움직임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혹은 그 느낌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조금 더 초점을 맞추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컴프레서가 어느 정도 걸리게 돼 있는 상태에서 제가 이 스레시홀드를 낮추게 되면은 컴프레서가 점점 강하게 걸리게 되죠. 처음에 초보자들이 연습할 때 이렇게 미세한 범위에서 소리를 찾으려고 하거든요. 혹은 좋은 소리, 내가 어떤 원하는 소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 최적의 값을 찾는데, 생각보다 처음에는 이 컴프레서 정말 듣기 힘들어요. 그래서 좀 강하게 이 파라미터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느낌을 주는지, 이 세게 걸렸을 때 혹은 약하게 걸렸을 때 그 차이들을 좀 느끼려면은 강하게 걸어서 차이들을 직접 느껴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튜브나 이런 데서 아날로그 콘솔로 믹스하는 영상 이런 거 봐도 그 엔지니어들이 컴프레서 같은 거를 한번 확 제꼈다가 다시 중간 값으로 돌아오는 식으로 컴프레서를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만 보더라도 이 컴프레서를 사용할 때 중간 값에서 찾는 것보다도 이렇게 확 제껴서 그 차이를 느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어려워 볼 수 있는데, 여기가 지금 기준점이고, 이렇게 일자로 가면은 레이쇼 1대1이고 원본 소스를 컴프레션 하지 않는 거죠.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나가는 거고, 이렇게 줄이게 되면은 이렇게 레이쇼가 올라가면서 여기가 2대1, 원본 소스의 반, 2대1, 그 다음에 여기 뭐 이렇게 3대1, 4대1 쭉쭉 올라가죠. 그래서 이게 거의 수직에 가까워지면은 10대1에 가까워지고, 우리가 10대1이 넘어가는 컴프레서는 리미터라고 부르죠. 이 위로 이제 기준 위로 못 올라가게 제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림도 여러분들이 조금 익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스레시홀드가 이렇게 내려가면은 컴프레서 점점 세게 걸리는구나,
그럼 요거를 이제 적당히 놔두고 왜 레이시오를 또 제껴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레이시오가 커져도 컴프레서가 세게 걸리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어택 릴리즈는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프로시트로 넘어왔는데요. 그래서 어택 릴리즈를 여기서 좀 확인을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 스레시홀드를 조절하게 되면은 스레시홀드 기준점이 지금 위아래로 움직이죠. 그 다음에 레이시오를 올려주면은 그래프가 이제 스레시홀드를 기준으로 이렇게 꺾이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는 지금 요 스레시홀드를 기준으로 꺾이는 게 조금 완만하죠. 요거를 이제 우리가 니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니가 무릎이란 뜻이죠. 무릎. 그래서 요 무릎을 뾰족하게 할 건지 둥그렇게 조금 자연스럽게 만들 건지에 따라서 니 값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컴프레서들이 보통 많이 달려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수직이면은 조금 뭐 부자연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니 값을 어느 정도 설정을 해주고 또 너무 니 값을 완만하게 하면은 컴프레서가 너무 느리거나 부자연스럽게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니 값을 적당하게 이렇게 두고 저희는 컴프레서가 어떻게 걸리는지 조금 더 직관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니 값을 빼고 한번 볼게요. 오디오 원본 소스가 이렇게 파형이 보이고 컴프레서가 동작하는 그림이 보여요. 그리고 여기 인풋, 게인 리덕션, 아웃풋. 그래서 아까 그 기본 컴프레서랑 그림이 똑같죠. 인풋이나 아웃풋 값은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뭐 너무 작거나 너무 크다 그러면은 클릭 게인이나 이런 걸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게인 리덕션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컴프레서 걸리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어택을 좀 늘려볼게요. 그러면은 이 컴프레서의 어택이 뒤로 이렇게 만만하게 밀리는 게 보이시나요? 어택을 짧게 하면은 바로 이렇게 거의 수직으로 떨어지죠. 어택을 길게 가져가면은 이렇게 어택이 느리게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차이를 좀 느껴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택을 얼만큼 살리고 얼만큼 죽이느냐에 따라서 이 킥소스가 지금 어떻게 바뀌는지 이걸 눈으로 보면서 지금 컴프레서 이렇게 걸리고 있구나. 그래서 어택이라는 게 이 음색에 가장 중요한 정보들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어택이 어느 부분에서 컴프레서가 작동할 건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컴프레서 걸면은 소스가 좀 먹먹해진다. 그런 경우에 보통 컴프레서가 너무 강하게 걸렸거나 어택이 너무 빠르게 걸렸거나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컴프레서는 조금 투명하게 사용하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뭐 외국 자료나 이런 거 보면은 보통 뭐 트랜스퍼런트 컴프레션을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소스의 음색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RMS를 증가시키는 것이 기본적인 컴프레서 사용법인데 꼭 원본 소스의 느낌을 가져가야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음색을 또 바꾸기 위해서 내가 킥을 좀 먹먹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킥의 어떤 어택이나 릴리즈 느낌을 바꾸면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어택을 통해서 얼마나 음색을 바꾸거나 뭐 그루브를 어떻게 바꿀 건지 그런 거를 좀 생각하시면서 사용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릴리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런 드럼 루프를 가져와 봤는데 릴리즈를 한번 좀 조절을 해볼게요. 릴리즈 짧게, 릴리즈 길게. 그래서 릴리즈를 짧게 했을 때는 이제 보통 교육자료에서 얘기를 많이 하는 게 릴리즈가 너무 짧으면은 소스가 울컥될 수 있다. 그래서 뭔가 눌리는 느낌이 나기 전에 펴져버리는 느낌이 좀 나거나 소스가 울컥울컥 되거나 그런 느낌이 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릴리즈 값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컴프레서 자료들에서 릴리즈 값을 얘기할 때 가장 주의하라고 얘기를 하는 게 릴리즈가 너무 길면 안 된다. 그래서 릴리즈가 길면 어떻게 되냐? 그럼 이 그림 보시면은 컴프레서가 원래 자리로 돌아오기 전에 오디오 소스의 그 다음 어택이 나오면서 컴프레서가 그 다음 동작을 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킥이 첫 번째 박자가 있고 그 다음 박자에 킥이 있는데 이 킥은 처음에 0에서 시작된 컴프레션이 걸리게 되는데 그 다음 킥이나 그 다음 스네어는 컴프레서가 동작되는 중간에 나오기 때문에 소리가 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의도를 했다면은 뭐 상관이 없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그 다음 소스가 나오기 전에 컴프레서가 원래 자리를 돌아가 주는 것이 일반적인 사용법입니다. 그래서 릴리즈가 좀 짧으면은 이 뒤에 릴리즈가 컴프레션이 되지 않으면서 조금 힘이 빠진 듯한 느낌이 들고 릴리즈가 길어지면은 컴프레션이 뒤에까지 유지가 되면서
조금 더 소스가 릴리즈까지 힘이 생기게 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처음 연습할 때는 이 어택 릴리즈 하나하나 조금 보는 게 좋아서 단일 킥 소스가 조금 연습하기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요게 연습이 좀 되면은 그 다음에 이런 루프나 드럼 루프는 또 이 프레이즈들이 일정하잖아요. 반복되기 때문에 또 어떤 그루브나 그런 어택 릴리즈를 연속되는 소스에서 보기 좋다고 생각을 하고, 요거 다음에는 좀 불규칙하지만 우리가 가장 컴프레서를 잘 사용해야 되는 믹스의 보통 메인이 되는 보컬 소스가 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보컬 소스에도 컴프레서를 걸어서 연습해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컴프레서를 처음 사용하면은 이 프리셋들을 또 많이 걸어 보시잖아요. 그래서 이 프리셋에 따라서 어택 릴리즈, 레이지오 이런 게 값이 변하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리버브가 가장 프리셋을 사용하기가 좋고, 대부분 이제 리버브는 프리셋에서 시작을 많이 하잖아요. 홀 리버브가 필요하다 그러면 홀에서 시작을 하고, 플레이트 리버브가 필요하다 그러면 플레이트 리버브 일단 프리셋을 불러 시작을 하는데, 컴프레서 같은 경우가 프리셋을 사용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같은 킥 소스라고 하더라도 이 어택이 어떤지, 혹은 릴리즈가 이렇게 빨리 사라진 소스도 있고, 상대적으로 조금 더 긴 소스도 있고, 이렇게 짧은 킥도 있고 긴 킥도 있고 이렇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컴프레서 프리셋을 사용하는 게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만 이 프리셋들을 보고 공부를 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프리셋을 불러왔을 때 이런 악기에는 어택을 짧게 릴리즈를 길게 사용하는구나, 또 어떤 악기에는 어택을 길게 릴리즈를 짧게 사용하는구나, 그리고 그 소리가 이런 식으로 바뀌는구나, 이런 거는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하나의 프리셋으로 스네어 프리셋이다 그럼 모든 스네어에 그 프리셋을 가지고 같은 소리를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프리셋 사용을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프리셋을 사용하게 된다면은 가장 주의하셔야 될 게, 프리셋을 불러왔을 때 이 스레시홀드 값이 변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제가 클립 게인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녹음 소스가 내가 작다, 보컬 녹음을 작게 했다, 혹은 클립 게인을 많이 줄여놨는데 어떤 프리셋을 불러왔는데 스레시홀드가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프리셋을 내가 불러왔어. 근데 요거보다 내 클립 게인이 더 작아. 그러면 사실 이 컴프레서가 안 걸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어택 릴리즈 레이저 값이 전부 의미가 없고, 음색은 바뀌지 않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메이크업 게인을 올리면은 볼륨만 바뀐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실은 컴프레서가 동작하고 있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컴프레서가 작동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프리셋을 만약에 사용하게 되면은 요 스레시홀드 값이랑 또 인풋 값을 확인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아날로그 플러그인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하게 되면은 또 어려워하시는 게, 요거는 또 노브가 너무 적잖아요. 파라미터들이 너무 적은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 이 하드웨어들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노브가 적은 거긴 하지만, 어떻게 사용을 하는 거냐 그러면은 게인하고 피크 리덕션밖에 없잖아요. 일단은 어택 릴리즈가 없죠. 그러면은 어택 릴리즈를 내가 설정해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컴프레서 같은 경우에 그냥 하나의 악기처럼 이 컴프레서의 어택 릴리즈 느낌을 가지고 게인 리덕션만 가지고 이제 컴프레서를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피크 리덕션을 올리게 되면은 컴프레서가 걸리는 양이 바뀌면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게인이 메이크업 게인이고요. 1276은 요 어택 릴리즈 있죠. 레이저도 있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스레시홀드가 없어요. 그러면은 인풋 값을 올려서 컴프레서가 작동되는 양을 결정을 하는 거고, 스레시홀드가 고정이 돼 있고 인풋 값을 조정해서 컴프레서를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웃풋은 메이크업 게인이겠죠. 그래서 비교를 하자면은 약간 클립 게인으로 이렇게 컴프레서 양을 조절하듯이 인풋 값을 가지고 컴프레서 양을 조절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자료나 이런 거를 보거나 이 컴프레서를 사용할 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 어택 같은 경우에는 0.005ms부터 지금 최대로 났을 때가 250ms이죠. 근데 릴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 시작값이 200에 세팅이 돼 있기도 한데, 제일 줄였을 때가 10부터 2500ms까지 돼 있어요. 그러니까 2.5초인데 이런 플러그인들의 의도를 여러분들이 파악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처음 열었을 때 어느 정도 사용을 할 수 있게, 혹은 이 플러그인의 대표되는 소리나
좀 시작점이 될 수 있는 파라미터로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시작점으로 이제 컴프레서를 사용하게 되는데 어택의 단위는 되게 작고 릴리즈의 단위는 되게 크잖아요. 이거 자체가 릴리즈는 조금 이렇게 큰 단위로 사용을 하고 어택은 이렇게 조금 작은 단위로 사용을 한다라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플러그인의 의도를 좀 파악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컴프레서를 강하게 건다는 거는 스레시홀드를 낮추거나 레이쇼를 늘리거나 어택을 줄이거나 그러면 컴프레서가 더 빨리 작동하게 되겠죠. 강하게. 릴리즈를 늘려서 컴프레서 더 오래 걸거나. 컴프레서를 강하게 건다는 거는 요 네 가지 파라미터를 이렇게 조절하는 거를 의미를 하고요. 그래서 어택하고 릴리즈가 반대라는 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요걸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컴프레서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컴프레서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고 좀 더 자유롭게 다양하게 걸어 보시면서 여러분들만의 소리를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